자, 분당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공급 물량이 없어서인지. 1기 신도시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코로나 거품도 아직 안 빠진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지는 속도가 앞으로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거품이 덜 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지고 많이 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가 많이 낀 곳이냐 안 낀 곳이냐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버블 세븐이라고 있었죠. 이게 과거 2006년쯤이었죠. 거품 겁내 많이 낀 7곳, 이런 곳들이 대부분 상급지들이 많이 이런 형국으로 나오죠. 그래서 과거 버블 세븐이 어디가 있었냐?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분당, 평촌, 용인,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분당이 많이 꼈고, 이번에도 다 이 지역들 중에서 평촌, 용인은 예전에 비해 선물 갔으니까 버블 세븐까지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요 5군데는 확실히 버블 세븐에 들어갈 만큼 거품이 많이 낀 곳이다. 요즘에 와서 버블 세븐이라고 칭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용인 대신 용산이죠, 이제는. 마용성 이런 곳들.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요, 거품은 뭘로 형성이 되느냐? 거품은 대출로 형성이 되죠. 대출 유동성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번 거품이 유독 심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과거 2008년 때보다 2021년 이때 거품이 훨씬 더 심했죠. 그 이유는 이때는 주담대 라면 이때는 주담대 플러스 전세자금 대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품이 2배로 낀 거예요. 거기에 제로금리 요까지 꼈기 때문에. 그래서 거품이 많이 꼈고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저희가 부동산 사이클 그래프가 있으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장기적 우상향을 아예 부정하진 않습니다. 원래 장기적 우상향이 이렇게 살포시 물가 상승만큼 되면서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이 도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원래 여기서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게 2018년 11월이었는데 떨어지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는 원래 잠깐 나죠. 과거 MB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뜬 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뭐 일부 지역은 코로나 거품이 빠졌고 일부 지역은 코로나 거품만큼 안 빠지고, 분당 같은 경우가 그런 곳이죠. 왜냐면 분당에서는 거품이 안 빠지도록 계속 유도했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왜냐면은 다른 데 규제 완화는 똑같이 들어가죠. 규제 완화 똑같이 들어갔고, 이번에 특례 해가지고 분당만 살 수 있느냐? 다른 데도 살 수 있죠. 다 마찬가지인데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재건축 가격이 안 떨어지게 버티도록 유도를 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재건축이죠. 판교 제외하고는. 근데 분당이 안 떨어지면은 판교도 잘 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재건축, 신축, 구축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막 분당 별로 안 떨어졌어요 뭐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보시면은 보셨겠지만 판교 이런 데 다 찍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빠지긴 빠지고 있죠. 빠지긴 빠졌는데 그 생각만큼 확 안 빠지는 거죠. 뭐 조금 더 구축 쪽으로 가보더라도 빠지긴 빠지고 있죠. 근데 그 떴던 것만큼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간 만큼 안 빠졌을 뿐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올라가요? 올라간 만큼 바로 빠지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22년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다. 22년이 왜 특이한 상황이었냐면은 생각보다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플러스로 DSR이 적용이 되면서 이게 영향이 크게 미쳐진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무리한 거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과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장을 보면요,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 이 정도까지 데드캣 바운스가 나고요. 아니면 뭐 9년 12월에서 10년 2월 뭐 이때까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고, 그 다음에 13년까지 꾸준히 떨어지는데 이때 하우스 푸어
속출하고 막 이런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도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 시장이 있다. 시기가 조금씩은 나와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 끝난 뒤부터도. 왜냐면은 생각을 했을 때요, 예를 들어 10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은 200명이 있고, 6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은 500명이 있고, 4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은 100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일 때 요 100명 중에서 한 20%가 산다. 그러면 20명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20명 가지고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야. 떨어졌는데 요때는 15%밖에 안 사요. 그래도 30명이니까 오히려 사는 사람 거래량은 늘어나죠.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수요적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급자적 입장에서 봅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갈 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은데, 이후에 막 코로나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여기 한 요때 거래한 게 봤을 때 요 정도 거래한 게 한 40명이 올렸고, 이렇게 거래한 거는 한 100명이 올렸다. 그리고 한 건 한 건 한 건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요 가격에 팔더라도 아직 140명은 이득이니까 요 3명만 손해보죠. 그러면 요 가격이 12억이고 요 가격이 8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가격은 6억이고, 그러면요 8억에 팔면은 3명만 손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8억, 7억, 5천, 7억 막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못 내놓죠. 그렇게.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근데 6억까지 떨어지려고 보면요 100명은 아직 이득인데 43명은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급매물이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공급자적 입장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반등한다. 또는 하락폭이 줄어들면은 이게 반등 신호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직접 보시면은 얘기가 다르다. 지금 딱 거래 현황 보면은 지금 10월에 저점 찍고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 상승장이다 하는데 거래량 계속 늘어나도 상승은 안 되고 있죠. 2010년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쭉 빠지죠. 그러다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납니다. 그때 하락장인데 서울에 막 7,000건씩 거래되고 그랬어요. 자, 2011년도 보더라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 있죠. 2012년 또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와요. 지금이 진짜 최악인 거지. 2013년 적지 않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락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만 보더라도요 1000건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반등이 없느냐? 그 당시에 거품이 꼈다가 빠진 것은 서울이니까 서울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요 쭉 올라가다가 2008년부터 빠지죠.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 나고 쭉 빠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월별로 반등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빠지다가 2014년 되면서 요 빠지는 게 끝나고 초이노믹스에 의해 완전히 빨갛게 변하죠. 그런 것처럼 빠지는 도중에도 거래량 증가와 일시적 반등은 늘 나온다.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리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쯤 괜찮지 않을까? 지금쯤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급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특히 많이 그게 심했기 때문에요 심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은 없어도. 그런데 심리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세요. 지금도 보시면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데 또 2030들 들어간다고 하죠. 거래량이 늘었고 그 중에서 2030 비중이 늘었으면은 2030이 많이 샀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지금 미친 거예요. 심리가. 코로나 때 그 심리가 꺾이지가 않는 게 빠져야 될 때 안 빠졌기 때문에 그 한탕 심리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잘 안 낮추는 건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력인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시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결국엔 못 버티는 매물들, 그 다음에 전세가 하락, 이번엔 특히 전세가 하락이 더 핵심이죠.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전세가라도 살렸는데 지금은 전세가 하락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갭투기꾼들이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분당은 안 떨어지는데요. 다른 데도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인 형국이지 요게 다시 반등 신호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